안녕하세요. 6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뉴욕 증시는 5월 이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19만보다 훨씬 많은 27만이 이렇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악재냐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미국의 이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 때문이었죠. 근데 물가는 식품, 에너지, 그리고 이 인건비, 이게 3대 요소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용이 계속해서 하락이면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가 당장 안 잡히겠다라는 요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기대감이 하락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자마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5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9월 기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에도 계속 영향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 역시 오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 고용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도 3.9에서 4.0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해고했으니까 그만큼 고용을 많이 한 거 아닐까? 그러면 해고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 상승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상승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나름 괜찮게 받쳐주는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53달러로 마이너스 0.0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급락하게 되었고 달러는 급등해 금 가격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미국 쪽 여기는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가 늦춰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유럽, 캐나다 등등은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 취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굉장히 열렬히 움직이고 있는데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지 중국의 수출 7.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수에 돈이 많이 돌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도 나름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중국과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는 여전히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 AI 시장 주도권 되찾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의 지분 50%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핵심 내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당연히 AI가 커지면 반도체에 대한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HBM 매출 증가할 것이니 부품 소재 장비 싹 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어느 정도 판매에 대한 이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 점유율 자체는 이게 현대차가 많이 먹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가 결국에 주춤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요게 나왔을 때 먹을 게 되게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에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수월하게 좀 퀀텀 점프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S&T 모티브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쪽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관련 테마들도 다시 한번 아래서부터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당연히 AI, 전기차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한다면 사용 전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데 대형 원전 없이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얘기 들려오면서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너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수 줄어들어 가지고 내수 관련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이제
채권 추심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뭐 고려신용정보 같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 반응 없었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0일 이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공부하는 부분도 함께 보고 싶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21선을 지켜보자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를 딛고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닐까 요거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봤을 때 좋은 내용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꾸준하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요국의 전력 수요가 연 5%씩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대형 원전 없이는 못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들려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자, 원전을 끝까지 안 쓰려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투자하는 쪽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석유, 석탄을 늘릴까요? 이거는 솔직하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가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요 정도를 최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부산만 하더라도 전 세계 단 5군데만 상용을 한 요 제품 지금 이제 판매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을 기준으로 한국 1등 사업자가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태양광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강점은 없을지 몰라도 나머지에서 이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요. 부산은 다른 쪽에서 치고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확실하겠구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면은 중국,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 진영에 지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야, 핵심 시장에 우리나라 이 주요 경쟁자를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겠네. 전 이것도 이 원전 관련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산이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일정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6월 달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경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다. 해서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SMR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 쪽에 승인을 위해서 이제 서류 내놓고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UAE 쪽이나 그 이외의 국가에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올 요 시간 되고 있거든요. 요것 역시도 두산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이랑 세트로 묶이는 게 수소인데 수소 역시도 두산이 전 세계 탑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 이걸로도 또 하나 먹거리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면 두산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을 기준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매집량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한 번, 두 번씩 돌아와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기관이라도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그냥 안심 정도, 안도감 가지면서 보시면 되고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21선인데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보통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하단까지 간다는 건데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선 디뎠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탈하면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탈이 없다면은 이제 21선을 딛고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 시도를 또 한번 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를 우선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볼린저 상단을 또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쌍봉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에는 조정의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조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를 바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보여줬잖아요. 추세 만들어지면서 이탈 전까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대로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지금 여기 개미들 물려있는 자리 소화를 잘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돌파했을 때 그 다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한 23,500원 아래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또 한번 지금처럼 물량을 소화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눌린다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포인트들 하나씩 말씀드려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시간은 뭐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기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이 컴백할 때까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21선이 핵심이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가 1차 목표인데 돌파 실패하면 힘 빠진다. 하지만 여기를 뚫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 매물대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공략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